이슈 파보기. 파보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2, 3천 명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면서 그 불안감이 고스란히 증시에도 반영되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방송 이슈 파보기 방송 이화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 곰돌이입니다. 네, 내일 방송 이슈 파보기 방송은 각 분야의 이슈를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핫한 이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확산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차례대로 나라별 대처 방법과 주목받는 우리나라 방역 체계, 코로나로 촉발된 국내의 파장과 앞으로의 문제 등 세 가지 주제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루에 2, 3천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지금 보시다시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추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28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마치 이 코로나 사태가 조만간 종식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죠. 네, 31번째 확진자가 그 신천지임이 밝혀지면서 그 이후에 급속도로 네. 6천, 7천, 8천 명까지 네, 네, 도달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네.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신규 확진자보다 격리 해제되는 환자들이 더 많아져서 네. 지금 상황은 지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비록 콜센터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세는 뚜렷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에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은 확산 초기에 감염 경로나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죠. 당분간 우리나라 확산자인 8천 명을 앞지른 나라가 무더기로 발생되면서 중국에 준하거나 중국을 앞지르는 나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미국의 경우 조기에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중국과 같은 사태도 맞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야지 비로소 안심 단계에 들어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금 사재기 현상이 막 일어나고 네네네. 있어요. 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심각하죠. 예, 사재기를 한다는 건 일종의 불안감과 불신이 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한다고 부릅니다. 전 그 세계가 주목했던 우리나라에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없죠. 네네. 아직은. 네네. 있다 해도 마스크 예, 대란 그렇죠. 정도겠죠. 네네. 자, 코로나 환자가 8천 명을 넘어가도 사재기를 하지 않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 당국에 대해 일종의 믿음을 갖고 네. 거기에 따른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네. 신속하고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건 그 방역 당국을 믿고 안심한다는 그걸 뜻하겠죠. 네. 자, 그에 비해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어디서 전파가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 금지령을 포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버리니까 네. 공포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공포심은 전쟁에 맞먹는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고 생필품을 포함해서 당장 쓸 물건을 사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사재기 현상 중에서도 총기류나 화장지 사재기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총기류와 화장지 네. 사재기요? 네네. 네네. 총기류야 네.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네. 아시겠지만
좀 화장지는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화장지 같은 네네.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사재기 네네네. 현상은 없거든요. 네네. 그 화장지가 개인 위생을 위해서 네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은 인간 존엄의 마지막 보류라는 아, 네, 그러한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장지만 네네. 봐도 사람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다. 네네. 이렇게 봐도 지금 네네. 무방하겠네요. 네네. 네네. 자, 무엇보다도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네. 어, 지금 사태를 키운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거고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라든지 정책들을 과연 그 나라 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음. 어렵겠죠. 네네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네네. 전체 동선이 네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네네. 지금 사실상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네네. 네,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이러한 사태를 키운 자, 무능한 정부라고 그 나라 음, 국민들은 비판하고 네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아마 정치 지형을 비롯해 가지고 유럽과 미국 사회가 많이 바뀔 거라고 아,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럼 나라부터 네네. 나라별로 한번 가봅시다. 네네네. 첫 순서로 지금 연일 2, 3천 명대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탈리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탈리아는 17일 기준으로 전국 누적 확진자가 3만 1,506명으로 네. 전날 대비 3,526명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45명 증가한 2,503명이나 발생하는 끔찍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7.7%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정하는 세계 평균치인 3.4%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상황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유럽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방역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선진국인데요. 네네. 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서 현재 3만 명까지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료 공백이요? 네네네. 네네. 무엇보다 지금 감염 경로가 지금 파악되는 게 그 실패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엔 다들 작은 나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유럽 특성상 사실상 국경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진자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감염원을 사실상 지금 이탈리아는 찾는 걸 포기를 하면서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고, 네. 자, 이탈리아 정부는 그래서 지난 12일부터 국민 6천만 명의 이동을 제한하고 집에 머무르게 하는 이동 제한령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전시 상황과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탈리아 경제 금융 중심지인 밀라노 인근 지역에는 누적 확진자가 한국 전체인 8,162명보다 지금 많은 상태이고 이처럼 매일 신규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 네네네. 아이고, 아주 심각한 네. 상황인데요. 갑자기 3만 명이 발생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네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이탈리아가 갑자기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처럼 자, 검사 건수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자, 누적 확진자 증가율이 지난주 17에서 21%에서 지금 이번 주에는 13%까지 떨어져서 그나마 네.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하지만 건수 대비 확진율이
17%를 기록하면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네. 이는 다른 나라보다 지병을 가지고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금 많아서 감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이탈리아가 이달 말 그 확산세가 좀 정점을 찍으리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자,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앞이 이렇게 좀 잘 보이지 않는 네네. 상황이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다음으로 주목해봐야 될 나라가 스페인이거든요. 지금 스페인은 유럽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초반 좀 수상한 조짐이 보였어요. 하루 만에 1000에서 2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는 11,409명을 지금 기록했거든요. 사망자도 509명을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스페인 상황 한번 알려주시죠.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초반부에 지금 중국을 제외한 이탈리아와 이란을 많이 주시를 했었는데요. 네. 스페인은 초기부터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스페인 정부가 내각회의 결정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주 동안 군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확산 저지에 지금 나서기로 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스페인 전역에 학교가 휴교에 들어간 상황에서 영화관, 극장, 놀이터 등도 폐쇄가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판까지도 연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네, 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네, 정말 지금- 심상치 않네요. 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요, 지금 감옥 수감자까지 풀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하네요. 네네. 자, 계속 이어갈게요. 네. 자, 이에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좀 이탈리아처럼 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그 말이 나온 지 하루 이틀 만에, 자, 이 말이 그 무색할 정도로 스페인 상황이 지금 맹렬한 기세로 지금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16일 날 TV 담화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경 통제 조치를 네.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스페인은 17일부터 스페인 국적자와 스페인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 네. 외교관, 국경을 넘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네. 자, 불가항력적인 입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이탈리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 특히 수도 마드리드 일대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경 통제 조치까지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좀 통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지금 통제 불가한 상황인 거네요. 통제를 한다고 해서 그 병원균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는 건 이미 중국의 사례에서도 네.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병원의 뿌리를 네네. 잡지 못하는 이상은 시간 끌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6일 향후 15일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린 프랑스도 네. 상황이 좀 녹록치 네. 않거든요. 프랑스는 17일 기준 확진자가 6,63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죠? 네. 지금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민들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가 이러한 사실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처에 국민들이 쉽게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뒤집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선포하는 초강수까지 두게 됩니다. 네. 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자, 17일부터 15일간 전 국민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아니면은 네. 이동을 금지하고 자택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네. 자, 프랑스는 대통령 담화 직후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동 증명서
자, 쉽게 얘기하면 통행증이라고 말할 수 네. 있겠죠. 자, 그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 이동 증명서는 외출 시에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 이를 어기면은 과태료, 즉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보름간 프랑스인들은 생필품이나 의약품, 네. 자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인의 출퇴근 외에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좀 밖으로 나가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네,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동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관광이라든지 음식업,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자, 박물관들 네네. 있죠? 네. 네.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네. 박물관, 그다음에 에펠탑 등도 자, 건물소가 자, 설치가 되고 경찰관 자, 10만 명들이 그 동원되는 한편 자, 이동 금지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네. 그래서 자, 프랑스의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6번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여기도 10,000명을 넘어갈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프랑스도 프랑스인데요. 네. 독일의 확진자가 한국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604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또 13명이나 되거든요. 독일의 상황 어떤가요? 독일도 이탈리아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EU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네네. 네네. 자, 근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최근 며칠간 하루에 1,000명씩 급증하면서 상승 곡선, 너무나 급격한 상승 네.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독일 정부에서는 지난 15일 국경에서 화물 및 통근자를 제외한 이동 차량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자동차 자체도 아예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차단 조치가 된 상태인가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운행을 해야 되는 차량들 이외에는 사실상 금지를 하고 있다고 봐도 네. 되겠죠. 정말 심각하네요. 네네. 자, 독일 연방 16개 주 가운데 12개 주가 지금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휴교에 들어간 상태이고 베를린에서는 대부분의 극장, 콘서트, 박물관 운영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고요. 네. 자,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도 시즌이 중단된 그런 상태이고요. 자, 16일 날 생필품을 제외한 일반 상점, 공공시설의 운영까지 지금 금지된 그런 상황들이고요. 모든 종교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초강수까지 두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는 지난 11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자,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메르켈 총리 기자 직후에 사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좀 공격적인 검진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도 하루 만에 확진자가 407명 이렇게 가까이 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거든요. 17일 기준으로 영국의 확진자는 1,950명으로 사망자는 56명입니다. 지금 특히 영국 총리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 심각한 게 영국은 중국의 케이스도 아니고 이탈리아의 케이스도 아니고 저희 케이스도 아니고 네, 독자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독자적이다 못해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국 총리가 한 말을 좀 요약해서 하자면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자, 코로나 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 네, 어차피 대규모 사회문화시설 폐쇄가 네,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가서 그냥 머물러라. 네. 이것들 이외에는
네. 자, 유럽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동 제한령이라든지 국가 비상사태로 네.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위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라는 그런 정말 네네. 비상식적인 네. 발상을 그 발언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발언으로 영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 발언이 일어서게 됐는데, 영국 같은 경우엔 지금 이 발표 전에 코로나 대응 수준을 네. 먼저 어, 억제해서 음. 지연 단계로 한 단계 상승을 시키면서 음. 코로나를 어차피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감염은 어쩔 수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돼서 어느 정도 억제력을, 음. 면역력을 가질 때까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름철까지 그 시간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 항체를 네. 개발한다는 그런 발상을 했는데 이게 바로 국민들한테 그렇죠.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되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집단 확산이 어쩔 수 없다 네네. 이런 전제가 지금 깔려 네네네. 있는 거고 네. 백신 개발까지 어떤 네네. 시간 벌기 네. 그런 거밖에 네.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러다 최근 들어 두 가지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영국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꾸게 됩니다. 네, 어떤 발표인가요? 자, 먼저 가디언지에서 그 대학 연구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네.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30%가 중환자 실려가고 장기적으로는 26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발표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그런 단서가 붙긴 하지만요. 이 26만 명이 발생될 거라는 건 이미 중국의 경우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네. 정부 최고과학 보좌관이 확진자 1000명당 사망자 1명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자, 이 모델에 만약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5만 5천 명을 넘을 네.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만 5천 명이요. 네네. 이거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네. 사실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자세로 코로나하고는 우리는 뭐 거리가 멀다 이렇게 계속 나왔었어요. 하지만 6일 미국 크루즈선과 미 전역으로 이제 코로나가 퍼지면서 감염자가 282명으로 증가하더니 17일 기준 밤새 1000명 가까이 증가해서 지금은 6천여 명까지 증가했거든요.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말 그대로 초기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코로나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네.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확진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 자, 12일에는 자, 지금 유럽 국가로부터 미국 여행을 30일간 중단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네, 영국을 빼고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좀 들어올 수 없다 네, 이렇게 했었죠. 네, 당초에는 영국과 아일랜드는 제외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 국가들도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3일에는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미국도 네. 발표를 하게 되죠. 연일 특단의 조치를 내려놓고 있지만은 미국도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네. 치닫고 있습니다. 네, 12일과 13일의 발표에서
이렇게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좀 검사를 확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미국 전역에서의 검진이 하루 이틀 사이에 판명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또 한 달 안에 500만 명 이상 검사가 가능할 거라고 좀 추산하고 있어요. 하지만 16일과 17일 사이에 1,200여 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10일 날 그 1,000명을 그 돌파한 다음에 13일 날 2,000명, 그다음에 15일 날 3,000명, 네. 16일 날 4,000명. 4,000명, 네. 17일 날 5,000명. 점점 확산자가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가속화되고 있는 네네네네. 모양이네요. 네. 자, CNN은 자,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 수를 지금 5,01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네. 미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를 5,145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워싱턴 포스트는 CDC 등의 자료를 추적한 결과 이 확진자의 약 85%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60세 이상요. 네네. 네. 아무래도 고령자층들이 코로나에 좀 취약한 취약할 수밖에 거겠죠. 네. 없죠. 자,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코로나 확산자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외에 자, 존스 홉킨스 대학, CNN 등이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 CDC의 자료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가령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CNN은 지금 그 신속하고 투명하게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CDC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중국은 일주일 사이에 지금 확진자가 100여 명 수준으로 소강 상태예요. 네네. 중국은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자, 외형상으로 보면 중국은 진정 상태에 접어들었다 네. 볼 수도 있는데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할 것 아직 같습니다.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네네네. 네. 자, 중국은 지금 그동안 세계적인 좀 질타를 좀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자,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를 맞았던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 지난주에 우한을 방문을 해서 자, 직접 간 건 아니고 비디오를 통해서 네. 자, 수만 명의 시민들의 그 목숨을 살려준 의사들의 노고를 좀 치하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자, 시진핑 주석이 대외적인 네. 행보에 나섰다고 자, 봐야 될 건데요. 자, 중국이 바이러스를 억제를 했다고 하는 이 어려운 자, 임무를 마쳤다. 이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지금 떠벌리면서 이 중국의 G2라고 하는 무너진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자, 중국은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13일 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발언인가요? 자, 미국이 코로나 발원지를 왜곡을 하고 있다. 아, 미국이요? 네네. 네네. 자, 미국이 우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이다. 아, 그러니까 네. 우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군이 가지고 왔다. 네네. 미국이 가지고 네, 들어왔다. 미군이 우한에 와서 아.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예. 자, 이런 발언을 하고, 자, 미국에서 자, 독감으로 진단받았던 일부 사례가 실제로 코로나였다. 아, 네. 네, 이렇게까지요. 미국에서 네네. 발생됐던 독감이 사실은 코로나였다. 코로나였다. 네, 네네.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발언의 이면에는 중국이 코로나 발원지라고 하는 오명을 미국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를 증명하듯이 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있죠. 관영 매체들이 코로나 발병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초기 실책은 감추고
중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신속한 대응만을 자, 그 호들갑스럽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감염 초기 지금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참으로 좀 어처구니 없는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잘된 일이죠. 네네. 네네. 이 안면을 바꿔가지고 뻔뻔한 태도로 보이는 중국의 모습은 거대한 강대국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참 네네. 많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두 나라가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일본하고 이란이에요. 네네. 17일 현재 일본 내 확진자는 1,592명으로 일본 정부 전세기 이용자 14명,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712명, 일본 내 감염자 및 중국에서 온 여행객 866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란은 17일 기준 확진자가 전날보다 1,178명 증가한 16,169명, 사망자는 135명 늘어 98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가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데요. 이 두 나라를 따로 언급해야 되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두 나라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는 네, 그렇죠.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일본은 코로나 검사를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네. 자, 크루즈선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하루에 300건을 진행한 것들 이외에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야지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으면은 네. 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자, 이 이유는 도쿄 올림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그렇죠. 숫자를 줄여야지만 올림픽 개최에 희망이 있는데요. 네. 자, 이것 때문에 14일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 검사 건수는 11,031건으로 우리나라가 반나절에 검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네. 그만큼 일본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도쿄올림픽 연기설을 진화하려고 하는 지금 그렇죠. 바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1, 2년 지금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플랜 B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네. 연기는 없다 이렇게 네. 강조했었는데요. 네. 내부적으로는 플랜 B가 지금 의논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 이면에는 사실상 유럽과 미국에서 사실상 이동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스포츠 경기가 전면 중단이 네. 됐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란도 코로나 숫자를 좀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네.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가 6천 명 정도 수준일 때 네. 코로나 격리 해제자가 2천 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격리 해제자가 2,000명이요. 네네. 네네.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격리 해제자가 700명이었다는 걸 네. 감안하면 열이 내리거나 증상만 어느 정도 좋아져도 그냥 내보냈다는 거죠. 아, 완전히 완쾌가 되지 않았는데 네네. 그냥 내보냈다는 거군요. 지금 이란이 지금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이면에 바로 이런 대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네. 그 실제 사망자가 정부 공식 집계보다 더 많다. 이런 호의 소식을 인터넷에 유포한 용의자를 체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까지 들려왔는데요. 그만큼 이란 정부가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겠죠. 네. 자, 이란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급증해지자 사법부에서 19일 날 수감자 8만 5천 명을 일시 석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초반에는 좀 적극적인 대처로 방역 체계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슈퍼 전파자로 판명된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임으로 알려지면서 한 달 사이에 지금 30명 수준이었던 확진자가 2, 3일 사이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기 시작해서 이른바 신천지 사태로 좀 변곡점을 맞게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조기에 종식될 수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신천지 교인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교인이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네. 사항을 좀 키운 측면이 있고 신천지가 정부에게 협조하지 않으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확산자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네. 무엇보다 그 신천지 교인들의 포교 활동, 네. 그다음에 신천지 시설 정보를 누락하는 점, 그다음에 이 교인들의 거짓 발언들이 이 집단 사태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전체 확진자의 6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콜센터를 중심으로 네. 확진자가 늘고 있고 17일 기준 3일 연속 확진자가 지금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네. 지금 감소세에 지금 있긴 하지만은 지역 감염에 노출된 거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도해 보며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네. 자,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공포 앞에서 지금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내외 방송 이슈 파보기 방송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슈 파보기.